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걸 잃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검은 비닐 우산이 장례식장 입구에 촘촘히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있는 한 노인. 그는 깊게 페인주름 사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금은방을 운영해온 아내. 끝내 남편과의 인연을 끊고 떠났던 그 아내가 오늘은 싸늘한 유골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년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985년 초봄 서울 종로 3가의 한 골목. 20살 후반의 젊은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낡은 2평 남짓한 점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대료 월 15만 원. 당시로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우리 성실하게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당신만 믿어요. 우리 꼭 해내요. 남편의 이름은 김정숙, 그의 29세. 아내는 박순희, 27세였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청년들이었죠. 정수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했지만 금세공 기술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순이는 계산이 빠르고 손님 응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들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없었어요. 오히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사장님, 이 반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 만들려고 정성껏 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한 손님이 만족하면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여러분도 젊은 시절 이런 꿈을 꾸어보셨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실함으로 성공하겠다는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당시 대졸 초임이 30만 원 정도였던 시절이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요.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서 종로에 제대로 된 가게를 내자. 1990년 마침내 그들은 종로 중심가에 10평짜리 금은방을 열었습니다. 정수금은방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손님들. 그들의 성실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맞춘 금목걸이 너무 예뻤어요. 친구한테도 자랑했더니 꼭 소개해달라고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친구분도 꼭 만족하게 해드릴게요. 입소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1995년 신촌의 두 번째 지점을, 1998년 잠실의 세 번째 지점을 냈어요. 금은방 3곳. 은행 대출도 한 푼 없이 오로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15년 만에 3곳의 금은방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 김정수 부부는 종로 상인회에서도 모범적인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매출 10억을 넘나드는 금은방 사업자였죠. 하지만 성공의 그늘은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2005년 어느 봄날 순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 손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요즘은 다들 골프를 쳐요. 사모님 정도 되시면 골프 한 번쯤 배우셔야죠. 골프요? 전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번 배우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운동도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계속된 권유에 순이는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순이에게 골프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넓은 잔디밭, 상쾌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사모님, 스윙이 정말 좋으세요. 몇 년 치셨다고 하셨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칭찬해 주시니 고맙네요. 사업도 잘 되시죠? 금은방 3곳이나 운영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순이를 성공한 사업가로 대우해 줬습니다. 30년간 금은방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이 계속됐죠. 요즘 골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가게 일도 바쁜데. 가끔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골프비도 만만치 않잖아. 우리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아껴 써야지. 3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돼? 작은 말다툼이었지만 이것이 부부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다툼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부부의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이 골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007년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어느 골프장. 순이는 평소와 같이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새로 가입하신 박 실장님이에요. IT 쪽에서 사업하고 계시죠?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박민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이 안녕하세요. 정수금은방 운영하고 있는 박순이입니다. 정수금은방. 종로에 있는 그 유명한 곳 아닙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의 말솜씨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라운딩이 시작되자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골프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모님, 스윙이 참 예술이네요. 처음 골프 배우실 때부터 자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과찬이세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겸손하시네요. 사업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시고 골프도 이렇게 잘 치시고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순이는 간만에 이런 찬사를 들어보았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아껴라, 조심해라는 말만 들었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을까요? 라운딩이 끝난 후 클럽하우스에서의 대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모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나요? 투자요? 저희는 그냥 금은방만 하고 있어서. 박 실장 금은방도 훌륭한 사업이죠.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쪽이 정말 좋아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사모님 정도의 안목이라면 금세 성공하실 겁니다. 부동산이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니까요. 제가 아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날부터 박민철이라는 남자는 순이의 삶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그 건물 말인데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니. 그런데 남편과 상의를 좀 해봐야.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 보기만 하셔도 되니까 같이 가봐요. 순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0년간 금은방만 보고 살았는데 다른 투자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설렘. 그 후 일주일 동안 박민철은 순이를 세련된 카페와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마다 투자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죠. 사모님, 커피 맛이 어떠세요? 이 카페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저희는 보통집 근처 다방에서. 사모님 같은 성공한 사업가는 이런 곳에 오셔야죠. 품격이 있어야 사업도 더 잘 되는 법이에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순이를 더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슬슬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이 자료 좀 보세요. 이 상가 건물이에요. 위치도 좋고 임대료 수익도 월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1,500만 원이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더 중요한 건 몇 년 후에 재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15억에 사면 3년 후에는 최소 50억은 될 거예요. 50억이요? 정말인가요? 제가 이쪽 일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사모님이니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순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금은방으로 모은 돈이 3억 정도였는데 3년 만에 50억이 된다니. 여러분, 이런 달콤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골프장에서 만난 분이 괜찮은 투자 이야기를 하시던데. 투자?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상가 건물을 사면 임대료도 나오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몇 배로 오른다는데. 여보, 우리는 금은방이 본업이야. 잘 모르는 분야에는 손 떼지 말자. 그렇지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 금은방만 할 수는 없고.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불만이야?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반대가 심했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박민철을 만났어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이 반대를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사모님이 아니더라도 살 사람은 많으니까요. 조급함을 부추기는 전술이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판단력은 얼마나 흐려질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감 말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순이는 혼자서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몰래였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망설였지만 박민철의 마지막 전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다른 분이 먼저 계약금을 준비하셨대요. 오늘 오후까지 연락 안 주시면.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순이는 10억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죠. 고액 인출이시네요. 혹시 투자나 사업 관련인가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네, 부동산 투자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10억 원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이 건물 정말 괜찮은 거죠?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보증하잖아요. 몇 년 후에 이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30년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들이랑 쇼핑하다 왔어. 그래? 요즘 자주 나가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어요. 잘 되면 그때 얘기하자고 생각했죠. 명의 이전이 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박민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소송에 걸린 건물이라고요. 소송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깨끗한 건물이라고 했는데. 순이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흐른 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매입한 해당 상가 건물은 원고의 재산임을 확인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판결한다. 투자금 10억 원과 대출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박민철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나레이션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함정에 순이는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순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돈이 다 없어졌어요. 정수,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부동산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 10억과 대출금이 다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정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10억과 대출금이 다 없어졌다고? 대출금은 얼마인데?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미안해요. 성공하면 놀래주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졌다고?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둘 다 눈물만 흘렸어요. 그 후 한참 동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순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부부였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놈이 누구야? 박민철이라고? 어떻게 생긴 놈인데? 40대 후반쯤 IT 사업한다고 했어요. IT 사업? 골프장에서 만났다고? 그런 놈을 어떻게 믿어?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해줘서 친절하게 해줬다고 30년 인생을 맡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일매일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고 순이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가게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10억이 없어지면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해결할게.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부의 어두운 분위기가 손님들에게도 전해졌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정순애가 사기당했다던데? 30년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이네. 역시 사람은 방심하면 안 돼. 그 아줌마? 골프 치러 다니더니 제비한테 걸려서 집안 말아먹었다잖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종로 상인회에서도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밥 먹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기는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밥맛이 없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와? 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자신을 믿어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한 것 같은 느낌. 정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술 한 잔 안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여보, 술 그만 마셔요. 술? 이제 술이라도 마셔야 견딜만 해. 30년이 한순간에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부부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마침내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30년의 기회가 있었어. 이제는 끝이야. 2008년 봄 30년간 함께한 부부는 결국 법정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부부였지만 돈과 유혹 앞에서 결국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는지 보셨습니까? 이혼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은방 3곳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자금 부족과 신용 실추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종로 3가, 신촌, 잠실 30년간 정성으로 키워온 가게들이 하나씩 셔터를 내렸어요. 사장님,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해드릴게요.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까지 사기 사건에 휘말린 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뒷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순애 완전히 망했다더라. 30년을 고생했는데 한순간이네. 그래도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아무리 성실해도 방심하면 끝이야. 사람은 끝까지 조심해야 해. 더 가혹한 건 옛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고 있어. 힘들겠지만 힘내라. 다시 시작하면 돼. 말로는 위로했지만 정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공했을 때는 모두가 친구였지만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정수는 종로의 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집도 팔아야 했거든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고금리라서. 상관없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10억을 잃고 이혼을 하고 가게까지 접었지만 그래도 빚은 남아 있었어요. 한편 순이 역시 작은 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자책과 후회만 반복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30년을 어떻게 한순간에. 골프는 물론 그만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었어요.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었거든요.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을 마주치면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가게는? 죄송해요.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두 사람 모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었어요. 이혼한 지 한참이 지난 뒤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상습 사기꾼 검거, 피해자 수십 명, 피해액 수백억 원.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의 사진, 바로 아내를 속인 그 박민철이었어요. 이놈이 우리를. 나레이션. 정수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해 주세요.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놈이 우리 인생을 망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경찰의 조사 결과 박민철의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호, 45세. 20년간 동일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온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20년간이라니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아시겠죠? 이자는 주로 골프장에서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여성들을 노렸죠. 어떤 방법으로요? 처음 36개월간은 철저히 신뢰를 쌓습니다. 골프도 잘 치고 말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게 행동하죠. 박성호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 조사. 골프장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순이의 사업 규모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둘째, 점진적인 접근. 처음에는 단순한 친분을 쌓고 서서히 투자 이야기를 꺼냈죠. 셋째, 심리적 압박. 다른 사람도 관심 있어 한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같은 말로 조급함을 부추겼어요. 수사관 이자의 피해자는 총 47명입니다. 모두 골프장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이고요. 47명이나요? 네, 피해액만 총 127억 원입니다. 수법도 거의 동일해요. 정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불운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정수는 박성호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업이었어요.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사업이라고? 30년 인생을 망쳐놓고 사업이라고? 아내분이 욕심을 부렸던 거 아닙니까? 제가 억지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악마 같은 놈이. 박성호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욕심을 탓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으시나요? 전혀 죄책감이 없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47명.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 경찰은 박성호의 범죄 수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는 가짜 부동산 중개업체와도 결탁하고 있었어요. 서류도 완벽하게 위조했고 심지어 가짜 임대 수익까지 몇 달간 입금해줬죠. 정말 정교한 사기였습니다.
일반인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럼 우리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다 써버렸을 겁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소비해버리거든요. 희망은 없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 악마 같은 인간의 사업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얘네들 처벌은 제대로 받나요? 대부분 10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나와서 또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자들은 잘 안 변해요. 정수는 더욱 허탈해졌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박성호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정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2009년 겨울, 정수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어섰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보호자는 계신가요? 없어요. 혼자예요. 30년을 함께 한 아내도 찾아올 친구도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정수 혼자뿐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입니다. 아마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안정을 취하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아픈데 돌봐줄 가족도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일까요? 그때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보, 몸은 어때요? 왜 전화했어?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 그 30년을 누가 망쳐놓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병문안이라도 가고 싶은데. 오지 마. 얼굴도 보기 싫어.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웠던 거죠. 병원에서 3개월을 보낸 정수. 퇴원할 때쯤 되어서야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성실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퇴원 후에도 정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한편 순이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사장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루 5만 원 받는 파트타이머가 된 거죠. 순이 씨 수고했어요. 내일도 나와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매일 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2010년 봄, 순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조차 부담이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죠. 순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2010년 가을, 정수와 순이는 우연히 종로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여보, 몸은 좀 어때요? 그냥 살고 있어.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했죠. 커피 한잔 할까요? 오랜 침묵 끝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제는 어색한 타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일용직하면서 살아. 너는? 분식집에서 설거지해요. 나레이션 순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순이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용서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다 거짓은 아니잖아요. 정수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너무 매몰차게 굴었나 봐. 여보.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당한. 그날 부부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비록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원망은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이 있는지 아시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수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하지만 해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잃어버린 건강과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2011년 초겨울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친 결과였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네요. 말기라고요? 그럼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화해했는데 이제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니. 효과음 병실의 조용한 분위기. 여보, 미안해요. 끝까지 짐만 되네요. 무슨 소리야? 심이라니. 30년을 망친 게 나인데 이렇게 아프기까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극복하자. 정수는 순이를 간병하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부부였어요. 여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응? 그때는 평범하게만 살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 평범하게 살자. 2011년 가을 순이는 정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30년을 함께 했던 동반자가 떠났습니다. 비록 마지막 몇 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한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순이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옛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들도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사장님, 사모님 많이 그리워하실 거예요. 정수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져서 일도 할 수 없게 됐죠. 30년을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런 결말일까? 가끔 옛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순이와 함께 금은방을 시작하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12년 봄 정수도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순이를 잃은 충격과 오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네요. 가족분은 계신가요? 없어요. 혼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성실만. 믿고 살았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빼앗아갔네.
2012년 여름 정수는 63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검은 비닐 우산이 촘촘히 세워진 그곳에서 순이의 영정 앞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바로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도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을 떠났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 하지만 한순간의 유혹과 방심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둘째, 쉬운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10억이 50억이 된다. 이런 달콤한 유혹 뒤에는 항상 함정이 숨어 있어요. 셋째, 가족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30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넷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년의 위기,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이런 심리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특히 50, 60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프장, 등산 모임, 종교 모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가족 모르게 큰 돈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순이가 근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한순간의 욕심과 방심이 모든 걸 망쳤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순이를 완전히 나쁘다고만 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깨진 가정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수와 순이 부부, 그들이 만약 처음부터 평범하게만 살았다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30년간 해온 대로만 살았다면 지금쯤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공은 천천히 와도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신뢰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가족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30년간 함께 한 정수와 순이처럼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